허리가 아프다, 어깨가 네, 아프다, 무슨 치료를 받아야 할지 우리들은 잘 모르잖아요. 청수님께서 이제 만져주시는 거죠, 이렇게. 나보고 만져달라고 할 텐데. 도수 치료나 물리 치료나 수기 치료나 다 이것들이 자극을 통해서 통증을 줄이는 방법이에요. 장단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문식 안강 문안 인사드립니다. 아이고 내가 요즘 말이요 안 아픈 데가 없어. 여기저기 4대 삭신 6천 마디가 다 쑤시고 아프네. 그래? 아이 그럼 도수 치료해봐. 그게 그렇게 쉬운 어디야. 그래? 뒷목도 뻐근하고 찌릿찌릿한 것이 영 불편해요. 아 그럼 전기 치료를 받아봐. 아니 근데 치료한다고 효과가 있으려나? 평생 치료만 하는 거 아니야? 아니 그럼 운동을 매일 해봐. 뭐여? 이랬다가 저랬다가 줏대 없이. 아 됐어.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볼게. 저 선생님, 네. 내가 만약에 허리가 아프다, 어깨가 네, 아프다, 그런데 수술까지는 아니고 치료를 받아야겠다 네. 할 때는 무슨 치료를 받아야 할지 우리들은 잘 모르잖아요. 그럼 어떻게 그걸 선택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얼마 되지 않고 그게 위험하지 않고 극심하지 않은 것들은 먼저 이제 물리치료, 도수치료 이런 것들이 먼저 되죠. 안 그러면은 그거보다 더 먼저는 청수님께서 이제 만져주시는 거죠, 이렇게. 나보고 만져달라고 할 텐데. 아니 그럼 선생님, 네, 예. 도수 치료가 무엇인지 그 좀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도수라는 게 손으로 쓴다는 거잖아요. 도수. 네, 도수 치료.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만성 통증에서 이제 치료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통증을 느끼지 않게 기계적 수용체를 자극하는 방법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기계적 수용체를 일하는 게 반복적으로 계속 자극을 해주는 게 물론 중요한데 도수치료, 물리치료 다 이제 물리치료는 이제 기계적 수용체나 뭐 온도 여러 가지 수용체 어쨌든 기계에 관련된 그런 것들을 자극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계적 수용체를 자극하면 아픈 거는 상쇄된다라는 걸 생각하면 그러면 아픈 통증을 일으키지 않고 기계적 수용체를 자극하는 방법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그 기계적 수용체가 관절에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척추를 교정한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그 기계적 수용체가 관절이 많으니까 관절이 있는데 강한 힘을 주면 그것이 강한 반사를 일으키겠죠. 기계적 수용체가. 그런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사지 같은 거 그거는 아주 부드럽게 아주 섬세하게 기계적 수용체를 주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게 작은 것 같지만 피부를 이렇게 문지르는 게 굉장히 큰 섬유들이에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기계적 자극을 통증 없이 아주 부드럽게 전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계적 자극이 적절하게 강해지면 통증은 사그라들거든요. 도수치료나 물리치료나 수기치료나 다 이것들이 자극을 통해서 통증을 줄이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안마랑 뭐가 어떻게 달라? 안마죠, 그것도. 안마 역시 기계적 자극을 통해서 통증을 줄여주는 좋은 방법이에요. 자꾸 선생님께서 저 수용체는데 그러니까 수용체가 뜻이 지금 이게 예를 들어서 여기 찌르면 네. 여기를 꼬집으면 아프게 느끼는 건 통증을 전달하는 센서가 여기 있는 거고요. 내가 이렇게 만져가지고 기분 좋게 느껴지는 거는 이거를 전달하는 센서가 있는 거예요. 그게 수용체 이게 센서들. 여기를 이렇게 네. 주물러줬을 때 여기가 네. 시원할 때도 있고 그런 걸 얘기해요. 아니요, 여기에 센서가 있기 때문에 여기가 아프다는 걸 뇌에 전달하는 거고 여기에 센서가 있으니까 만진다는 걸 뇌에 전달하는 거거든요. 그 센서들 이걸 수용체라고 합니다. 그러면 시술이 필요한 경우와 도수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그걸 어떻게 구분하죠? 그러니까 이제 얼마 안 됐어요. 2주 정도 미만 이러면 이제 만성으로 갈 찬스가 별로 적다고 생각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먼저 도수 치료를 먼저 하는 거가 괜찮겠죠. 저는 이 척추를 교정하는 것보다 손으로 마사지하는 걸 더 선호하거든요. 왜냐면 이것도 기계적으로 충분한 자극이 되거든요. 물론 이제 사람의 기술마다 다르기 때문에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척추를 교정하거나 이런 것들은 강하고 빠르기 때문에 그것이 또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오래되지 않고 허리 같은 경우에는 무릎 아래까지 안 내려가는 거. 그리고 이제 무릎 아래까지 내려간다 그러면 신경이 직접 눌릴 확률이 큰데 무릎 아래까지 안 내려가고 엉덩이만 아프다 그러면은 주로 관절에 멈출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비교적 도수 치료를 해도 충분히 안전하죠. 그 다음에 또 마비가 안 돼 있어요. 마비가 오거나 그러면 바로 뭐 이렇게 수기 치료나 이거는 좀 위험하죠. 그 다음에 또 마비됐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마비됐을 때는 검사를 해가지고 확실하게 따져야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쉽게 말하면 얼마 안 됐다.
마비되거나 심각하지 않다. 이게 허리 같은 경우에는 무릎 아래 통증이 없다. 그다음 목 같은 경우에 이 엘보 어깨 아래 통증이 없다. 그러면은 이거는 먼저 도수 치료나 물리 치료나 이런 거를 먼저 하는 게 맞는 거죠. 아니 그러면 도수 치료나 운동 치료는 그럼 한 번 했다면 계속 꾸준히 해야 되게. 그것이 그렇지 않고요. 네. 이거는 이제 주로 만성 가기전에가 이제 좋잖아요. 손간 마사지는 아무리 봐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척추 교정하는 거는 이제 사람의 기준에 따라 다른데 일반적인 기준은 20회 이내, 20번 이내에서 끝내라고 얘기를 하죠. 예. 그래도 이제 낫질 않는다. 그때는 뭐 다른 방법을 딴 또 방법을 생각하는 게 찾아봐라. 좋겠죠. 예. 그러나 이런 도수 치료나 수기 치료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기계적 자극 중에서 가장 좋은 건 운동이거든요. 도수 치료나 운동 치료의 한계점은 뭐냐면 그때만 반사가 일어나요. 마사지 형태의 것들이 사실 잘만 하면 목 아프거나 이런 것들은 10중 8구를 잡거든요. 초기에 온 것들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들이 그때만 딱 반사를 일으키고 딱 말아버리니까 어떤 경우에는 치료가 없는 경우가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에는 또 다른 대안으로 운동이라는 방법이 있잖아요. 운동은 계속 반복적인 기계적 수용체를 자극하니까 운동으로도 이제 스트레칭이라던가 근력 운동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이것들은 기계적 수용체를 자극해서 그 효과를 충분히 낼 수가 있죠. 그래서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운동은 확 하게 좋아지는 거는 아니겠지만 반복적으로 기계적 수용체를 자극하는 방법이고 그 다음에 도수 치료나 마사지 치료나 이런 것들은 확 눈에 띄게 반응을 하게 좋아지지만 효과가 길게 계속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중간중간 또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장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다 겸해서 하면 좋겠네 그럼. 그렇죠. 운동 치료나 그러니까, 도수 치료나 이런 거 다 같이 겸해서. 일반적으로 그거를 같이 겸하도록 가르쳐드리죠. 지금까지 도수 치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우리 이번 주도 건강하게 건강하게 삽시다. 삽시다.